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20대에 법원 경매로 빌라 낙찰받고 망했어요. 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주삼이가 망했다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선은 20대에 왜 빌라를 낙찰받으면 망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요. 주삼이는 항상 망하는 이야기 끝에 해결 포인트,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나 20대인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하는 포인트, 그런 해결 포인트까지 영상 끝에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삼이 요거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안 생겼고요. 네, 젊었을 때 사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잘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면 그 유튜브에도 20대 때 이제 법원 경매로 빌라 낙찰받고 망했다는 사연들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왜 20대들이 그러면은 빌라 경매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첫 주택을 빌라 경매로 받느냐? 왜?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매가가 저렴하죠. 매가가 저렴해. 뭐 서울이 아니라면 뭐 1억이 안 되는 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빌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0대 분들이 접근하기에 이건 저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몇 억짜리를 사는 거는 좀 20대 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죠. 부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구조를 뒤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거지만 절대적 매가가 저렴하다고 싼 게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첫 주택을 빌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절대적 매가가 저렴하니까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액 임차금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금 10%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0대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돈 자체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빌라죠. 뭐 다른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20대 분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도 살아보기도 했고, 또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거 대학교 때 많이 살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 입찰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경매가 무엇인가 했을 때 빌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첫 주택을 빌라 경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운 풀핏 세팅. 네. 우선은 이 빌라라는 것 자체가 시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빌라는 모양마다 다 형태가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신축, 구축, 뭐 몇 평,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층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 개별성이 있고, 아파트처럼 동일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세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전세가 이게 가격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고 결국 전세를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매력적인 가격을 받는다면 쉬운 풀핏 세팅이 가능하다. 풀핏 세팅.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빌라왕. 네. 네, 뭐 웃으면 안 되겠죠. 피해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빌라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빌라왕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빌라를 전세로 세팅하면 쉽게 풀핏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본력이 약한 20대 분들이 이거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일로 가죠. 네,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 다음에 대출을 먼저 일으키고 월세를 끼운다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 달에 현금 흐름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5만원에서 20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술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고, 치킨이 한 10마리 되나요? 치킨 10마리 더 먹을 수 있는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니까, 20대 분들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첫 주택을 덜컥 20대 경매로 받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20대 분들이 지금 빌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근데 우리 제목이 뭡니까? 20대의 빌라 투자에서 망했어요 라는 주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대 빌라 경매는 왜 망하는가? 이제 우리가 왜 20대 분들이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시세 파악 실수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빌라는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아파트처럼 명확하게 실거래가 혹은 뭐 KB 가격이라든지 KB 시세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세 파악 자체에서 실수를 해서 내가 낙찰을 받고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날림 공사로 인한 건물 하자. 네. 빌라는 아무래도 뭐 준공 요건이라든지 허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날림 공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자가 이제 계속 발생됩니다. 날림 공사.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20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빌라들은 썩비리이기 때문에 썩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썩비릴 확률이 높다고 표현해야겠네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 하자가 꾸준히 발생이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날림 공사에다가 건물이 노후까지 되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경매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날림 공사와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결국 월세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대출이자와 월세를 이제 상계 처리를 했을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저것 고쳐주다 보니까 이게 수리비가 그 마진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 빌라 투자를 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간신히 막 세입자 막 설득하고 전화도 잘 응대해주고 스트레스 다 받아주고 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2년을 끌고 갔어요. 2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시세 상승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 투자는 물론 빌라 중에서도 뭐 재개발이 가능하거나 혹은 뭐 서울의 핵심 입지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빌라도 있습니다. 단 20대 분들이 그런 빌라를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빌라 투자는 현금 흐름의 목적이 있지 시세 상승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상계 처리해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게 수리비로 다 지출이 되고 결국 나중에 시세 상승 자체도 없다 보니까 20대 빌라 경매 투자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리스크. 네. 요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현실은 현실이고 정말 자본주의는 냉혹한 거고 그리고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렴한 시세의 전월세의 세입자분들하고 갈등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저렴한 주택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량한 주택에 비해서는 하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자가 많은 상황을 인지하고 들어오셨음에도 하자가 계속 발생돼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세입자분도 그걸 느낄 수 있지만 이 고쳐주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고 연락을 받는 것도 정말 한두 번입니다.
결국 계속 연락을 받다 보면은 이게 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분도 그렇고 점점 갈등 상황으로 더 치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 게 그런 좀 안 좋은 환경이 있다 보면은 더 감정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일수록 세입자와의 관계가 더 리스크하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하자는 계속 발생되고, 내가 시세까지 파악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월세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2년, 3년, 4년을 버텼는데 시세 상승이 없다. 이랬을 때 이제 정말 20대들의 빌라 투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대 빌라 투자자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론.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렇지는 않다. 반론.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나는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저도 오케이. 네. 그 리스크를 감당하셔도 됩니다. 네. 이 모든 그 리스크를 감당하셔도 내가 이게 아파트로 변신을 하면은 엄청난 시세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견디시고 또 나는 이거를 이겨내겠다 하시면은 저는 그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대 투자자, 빌라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주삼이도 이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못해요. 왜냐면은 주삼이도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네. 재개발 빌라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히려 웬만한 갭 투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삼이는 못하고 있는데 20대 첫 투자자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저는 그 확률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나는 안 팔 거다. 나는 팔지 않을 건데 시세가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러면 저는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 중에 반지상 선생님이 계세요. 반지상 작가님. 그거는 이제 정말 썩빌, 이런 것들만 모으시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유튜브 영상에서도 나는 이거를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20대 첫 투자를 빌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10채, 20채, 30채로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오는 거를 20채, 30채로 늘리실 수 있으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매달 들어오는 게 한 300, 400이면 이보다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오케이인데, 근데 20대 분들이 이 빌라 첫 투자를 하면 그 정도 자본력이 발생되지가 않겠죠. 네. 그 빌라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그러니까 월세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 자본이 들어가야지만 월세 세팅, 대출과 내 자본을 더해야지만 월세 세팅이 가능한 건데, 20대 분들이 20채, 30채를 가지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서 한 채 정도가 한 달에 15만원이 현금을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한 달에 15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버는 돈이 되게 소중하죠. 그걸로 통해서 내가 뭐 용돈도 하고 뭐 학비를 벌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나중에 사회 진출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벌었던 20만원, 30만원이 이게 제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벌었던 20만원, 30만원이 그 직장 다니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의 그 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금액일까요? 네. 저는 한 달에 15만원의 월세수 이것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15만원의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